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시황을 좀 스킵을 하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약간 늦었지만 간단하게만 업로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짧게 좀 중요한 뉴스 위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시황을 좀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대신 금주에 이 크립토 투어와 인터뷰 영상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월부터는요. 더 많은 좀 영상들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더 좀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들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증시는요, 빅테크의 실적, 대부분의 주요 빅테크들이 이번 주에 다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슈에 따라서 거시경제 어떤 방향성들이 또 많이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우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요한 경제 지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으려고 하면은 금요일에 있을 이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요게 지금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이죠. 그래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근원 PC 2%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목요일에는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알파벳부터 메타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부분의 빅테크가 다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메타와 알파벳이 가장 좀 강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존이나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각각 이 웹서비스 AWS와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사업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굉장히 억눌려 있었는데도 이 빅테크들, 특히 AI가 주도를 해서 시장의 성장들을 좀 많이 이끌어왔는데, 그런 추세들이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과 이 나스닥과는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영향들이 또 이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계속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이 시장을 좀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은 더 그 가치를 좀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지금 2007년 7월 이후 거의 16년 만에 지금 5%를 돌파를 했었는데, 자, 지금 잠깐 진정세로 돌아서서 촬영시장 기준으로는 4.9%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얼마나 또 상승하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지금 더 커지는 상황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다가 이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이게 속보로 전해진 거에는 투입을 했다라는 속보도 막 전해지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랍권 지도자들은 당연히 지금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뭔가 중재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성들을 계속해서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지상작전이 투입되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최장 3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의 이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98.2%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고요. 원래 지난번에 99.9%였죠. 근데 나머지 좀 줄어든 거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74%를 넘기면서 좀 압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이 시점부터요, 굉장히 계속해서 지금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급격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으로는 지금 30.3K를 넘었다가 조금 내려갔다 이걸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29K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13%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8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은 좀 나름 큰 폭의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알트의 펌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추세상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약간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 대세장은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비트코인은 더 거침없이 질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의 어떤 알트코인 펌핑 현상들은요, 과거의 사이클들과 뭐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해 들어서 거의 최고치를 찍으면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음봉을 그리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들도 지금 많은 펌핑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51.19%는 뭐 굉장히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비트코인 대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6개월 정도의 퍼포먼스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격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뭐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갔는데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더 많은 상승의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와 동일하게 53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요. 지금 29.4K 부근에서 매수벽이 좀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외에는 좀 희미하게 지금 매수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고래들이 조금 더 상승에 더 가능성, 그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매도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30K에서 굉장히 뚜렷한 매도벽이 존재했었다가 지금 그 구간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매도벽이 형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매도벽을 뚫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는 30K 상단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윗단에서 지금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가장 뚜렷한 매도벽은 31K입니다. 그래서 31K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영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CVD 차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중간 30.5K에서도 제법 뚜렷하게 지금 매도벽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요, 이 구간에서 한번 매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줬었고, 그리고 관망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도 한번 진입을 하면서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격이 지금 이 구간대 30K를 뚫고 올라온 거는 가장 큰 규모의 이 갈색 고래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매입을 하면서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또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부터는요, 계속해서 매물을 좀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고래도 보라색 고래와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약간 지금 매입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요 구간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매입을 해왔던 이 녹색 거래량은요, 이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매물을 조금씩 던져내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입니다. 폴 그레월이 CNBC와의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는 SEC의 법원 패소 이후로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미 최대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가 이를 공개적인 CNBC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 코인베이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대한 부분들과 동일한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물 ETF의 아주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신청들, 블랙락을 비롯해서 뭐 피델리티, 아크 등 모든 어떤 신청서에서 공동 감시 공유자로서 코인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의 분위기를 굉장히 명확하게 읽고 있고 굉장히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 중 한 곳이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본인들은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크립토 윈터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 반감기를 통한 이 분런을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완만하게 해석을 하면은 암호화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장 전환의 시작의 어떤 근거들은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역사적 이벤트, 비트코인 반감기를 중심으로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이 암호화폐 하락장이 13개월간 지속이 되었는데 지금 이 구간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메인의 우지안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매트릭스포트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되면은 최소 42K에서 56K까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보수적인 수치가 42K인 거죠. 그러니까 한화로 5,700만 원까지는 뭐 무난히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조금 더 불리시한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 시장에 500억 달러, 한화에 67조 6,5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56,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화로 치면은 7,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전고점 거의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경제 블로거입니다. 린 알덴이라고 하는 분석가가 있는데요. 자, 이분 의견들도 지금 여러 외신 매체들이 많이 좀 언급을 하고 있어서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 좀 약간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요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치와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이나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금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어떤 경로를 밟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2년 동안은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요. 그 이후의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어떤 거시경제적인 환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2008년 이후로 어떤 금융의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쌓아왔던 이 환경들과는 거시경제적인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최고의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10년 동안 만약에 지속이 될 경우 그 10년 동안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아니면은 뭐 GBTC,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주식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기관들이 가지고 갔다면 이제는 현물 ETF로 유입되는 양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날덴이 하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현물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실물 자산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소개해드렸던 분입니다. 톰 해머 의원이 공화당에서 현재 서열 3위죠. 근데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이 이제 실각하면서 서열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하원 의장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분이 굉장히 크립토에 대해서 친화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굉장히 관련된 정책들이나 어떤 법안들을 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를 향해서도 여러 차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FTX 사태를 계기로는 이 SEC가 크립토 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있을 때 크립토 기술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 SEC가 하는 행보들은 그런 어떤 정확한 규제가 아니라 이 기술 자체를 완전히 밟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게리 겐슬러를 질책하기도 했던 분인데 지금 만약에 하원 의장에 당선이 된다면 이 크립토가 굉장히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더 많은 힘을 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뭐 특정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건 종목 추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에는 올라타시면 안 되는데, 메타버스 중심의 블록체인입니다. 멀티버스 X의 이 기본 토큰인 EGLD라고 하는 토큰이 뭐 최근에 이제 10% 단기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구글의 클라우드 부분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지금 발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구글 클라우드의 어떤 연결고리들, 구글 페이와의 연결고리들이 이 암호화폐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백훈용 이사님과 인터뷰에서도 지금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빅테크들도 이 크립토 시장과 이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가팔라질수록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암호화폐에 대한 도입들과 이 채택들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시장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테스트와 여러 가지 어떤 검증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개발자가요,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핵심 개발자가 이 프로젝트 리탈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주말 동안에 전해졌는데요.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특정한 해킹 공격에 손쉽게 뚫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0일까지 해당 결함을 파악한 후에 자세한 사항을 뭐 대중들에게 공개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증 과정들과 그리고 이 보안 과정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네트워크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면은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몇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고 가격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모델 중에서 좀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메트칼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그 비용의 증가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데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자, 요런 법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이니까 저평가냐 고평가냐 여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바닥에 위치하는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바닥 지점을 찍었던 시기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불장이 오기 전 그런 시점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게 정확히 6주 전에 그 구간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구간에서 지금 상승 국면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이 메트칼프 법칙을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폭발적인 응집력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장기 보유자들이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비롯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2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뭐 그 이상 물량들이 지금 어떻게 축적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지금 2년에서 3년 동안에 축적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매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지금 40% 가까이 그 이상이 2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코인들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까지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는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굳건한 믿음들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유동성이 가장 낮은 부분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폿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이 수요가 성량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유동성 부족은 수치나 장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이 붙으면은 폭발적인 상승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반감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휘발유통에 해당된다. 자, 이런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시점들이 다 겹쳐지게 되면은 굉장히 가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저런 것들을 지금 온체인 지표상의 어떤 응집력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단기적인 가격 추이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30K 부근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수세가 일단 많은 입지를 포기하지 않고 뭔가 상승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열망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30K 근처에서 이 통합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또 다른 상승을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두르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이제 힘을 내면요, 가격을 31K에서 32.4K까지 머리 위 저항 영역까지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지금 단기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이 추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31K까지 가지 못하고 하락을 했을 때는 요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부근인 28.1K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 구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1K, 32.4K 그리고 28.1K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추세들은 완전히 무효화되고, 가격은 한동안 31K에서 24.8K 사이에서 또 횡보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본 것이 이제 1일봉이었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4시간 차트에서는 조금 더 상승 추세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파란색 선, 지금 22MA까지 내려왔을 때 거래자들이 계속해서 바이더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2.4K를 단기적으로 뚫고 가는 것이 추세를 전환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중요한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모여있는 이 매물대보다는 이 매물대가 훨씬 더 얕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지구진한 구간들을 뚫고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22MA 아래로 결국은 이탈하게 되면은 트레이더들은 서둘러서 포지션을 마감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앞서 설명드렸던 24.8K까지 영역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구간에서 이 구간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렉트 캐피털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언급을 한 부분들을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알리 차트라고 하는 분석가도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나타나는 흐름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하락의 어떤 추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RSI와 함께 보더라도 지금 RSI가 74.21에 지금 육박을 했고, 지금 꺾이는 모양새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대로 지금 지난 3월에도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똑같은 시그널에서 했던 적이 있고, 계속해서 이런 구간들이 반복이 되어 왔는데, 요번에도 뭐 같은 패턴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영역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격 촬영 시장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31.5K 이상 가격에서 지금 오늘 일간 캔들스틱을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추이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상승의 흐름들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어떤 추세로 변환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반감기 사이클에 의한 어떤 상승세가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계속해서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재축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방 쐐기형 패턴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반감기 전까지는 48K에서 50K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맥스라는 분석가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감기 이후에는 뭐 조정장들을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감기 이후에 어떤 풀백들과 어떤 통합들을 지속을 하다가 2024년 말까지 새로운 신고점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후에 2025년에는 더 큰 포물선 곡선을 그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